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의 현아현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정말 오랜만에 바꾸신 분들에게 필요한 10가지 기능 정도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차량 기능을 알면 정말 편한데요, 모르면 불편한 것이 이렇게 편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도 한 15년 만에 차를 바꿨는데, 한 10년 이상 타시다가 차를 바꾸신 분이라면은 꼭 시청하셔가지고 신차를 뽑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편의 기능들 모두 사용해 보시라고요. 제가 차 오랜만에 바꿔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능들과 상황들을 접해 보고요, 10가지 기능을 추려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주유입니다. 차량을 처음 받게 되면요, 주유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차량 문을 열고 탔을 때,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이 아래쪽에 보시면 뭐 주유구 여는 버튼이랑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유를 하려고 보니까 주유 버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유구 뚜껑을 어떻게 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같이 오랜만에 차 바꾸신 분들은요, 첫 당황하시는 게 아마 기름, 그러니까 주유하다가 아마 처음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유구를 여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신차들은 주유구는 이렇게 해서 뒤로 가셔서요 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우와, 바로 열립니다. 야, 이러면 어떻게 보완이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름 빼가면 어떡하고, 다른 사람이 뭐 해코지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를 넣으면 어떡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키로 락을 해 보겠습니다. 예, 문을 잠갔고요. 문을 잠기면 주유구도 같이 잠깁니다. 보이시죠? 안 열리는 거.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문을 여시면 주유구도 같이 열립니다. 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유입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면요, 오랜만에 차를 바꾸신 분은 첫 주유를 할 때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 없어서 상당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등 신차의 경우에는 주유구 버튼을 따로 여는 버튼이 없고요, 문을 열면은 주유구 버튼도 열리고요, 문을 닫으면 주유구 버튼도 닫히니까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주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기능인데요, 두 번째 기능은 또 이렇게 차를 오랜만에 바꾸셨으면 뭐 이렇게 깨끗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세차용품들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셀프 세차장 이렇게 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날 좋으니까 아마 더 이렇게 많이 가셔서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첫 세차시 너무 깨끗이 하고 싶어서 와이퍼를 올리고 싶은데, 와, 와이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예, 이렇게 첫 세차하려고 와이퍼를 올리려 그러면 딱 걸립니다. 여기 딱 걸리기 때문에 와이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와, 창문 한번 깨끗이 닦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더럽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깨끗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전에 리뷰를 했지만 이것도 한번 초보자용이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동을 켜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동을 킨 상태에서요, 와이퍼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여기 와이퍼 조작 레버가 보이시죠? 시동을 바로 끈 상태에서 와이퍼 조작 레버를 위로 이렇게 5초 정도 올려주시면 와이퍼가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와이퍼 올리셔가지고요, 쓰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와이퍼를 올리신 다음에 와이퍼를 반드시 내린 후 시동을 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와이퍼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게 되면은 차 범퍼에 기스가 납니다. 이것도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한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차에서 이걸 내리지 않고 시동을 걸게 되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게 여기 와이퍼 암이 바로 여기를 타격해서, 여기 기스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기스나신 분들 엄청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모르고 안 올리시던가, 올리실 거면 잊지 마시고요, 깜빡병 걸리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 내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능인 메모리 시트 사용 및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차를 사셨다면 메모리 시트가 아마 있을 거고요. 메모리 시트 정말 좋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4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라 그래서 진짜 시트 포지션만 조정을 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메모리 시트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가 운전자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기판 밝기는 여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기판 밝기,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으셨다면 여기 앞에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색상,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 좌우 회전, 뭐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모든 세팅을 다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 셋 버튼을 누르시고, 세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운전사석 1번을 이렇게 누르되면 운전자 1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트, 그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계기판 밝기,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4가지가 설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 주운전자 1번에 하시고요. 와이프가 아마 그 부운전자가 될 것 같은데, 부운전자도 이렇게 4가지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같이 세팅하시고 2번으로 저장해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후진 주차 시 사이드 미러 하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팰리세이드나 신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하향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 라인이 잘 보이시죠? D단 한번 눌러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주차 라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R,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하향되는데요. 근데 이게 주차할 때는 편하지만 진짜 후진할 때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정 해제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단으로 해놨고요. 지금 이거 설정과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설정은 이 사이드 미러 이 조절 버튼의 L이나 요 R 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이게 후진을 넣었을 때 하향이 되고요. 요 버튼을 중립에 놓게 되면 후진 버튼을 눌러도 하향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후진을 넣었는데 보시면 하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알면 편한데 모르면 상당히 불편한 기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 및 조작 방법입니다. 옛날 같은 차인 경우는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딱 잡고 딱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힘껏 잡아 올리면 쓰는 느낌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팰리세이드나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딨어? 막 하고 있지만 보시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고요. 이걸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힘줘서 꽉 들어 올려서 잡는 느낌은 없지만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니 이 주차시랑 뭐 해지시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위치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6번째, 후측방 차량 충돌 경보 설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차를 바꾸면서 예전 차 정말 부러워했던 기능인데요. 이 차선 바꿀 때 보시면 여기 사이드 미러에 요 보이시잖아요. 요거 옆에
좌측 깜빡이 넣고 이렇게 좌측 차로로 옮기려 그럴 때 옆에 차가 오면 여기 빨간색 버튼,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경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진짜 부러웠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있지만 또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잘 되다가 안 돼.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활성화 시키지 모르셔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이 버튼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를 불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걸 꺼놓으면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 꺼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끄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진지도 모르고 아이씨 왜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한번 꼭 보시고요. 이게 사이드 미러에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옆에 차가 오면 똑같은 사이드 미러랑 똑같은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굳이 사이드 미러 안 보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시고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차로 이탈 보조 방지 설정 방법인데요. 차로 이탈 보조 방지 설정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 계기판 보이시면 지금 요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설정이 돼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내가 약간 좀 주의태만 해가지고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삐빅삐빅 거리면서 핸들이 진동이 오면서 이제 이쪽 좌측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핸들이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우측으로 약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편의 기능이거든요. 안전 기능이면서도 편의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활성화 해 놓으면 깜빡이를 안 켜고는 차선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지만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 핸들이 잡아줍니다. 못 가게 잡아주고 계속 삐비비빅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깜빡이를 켜야만 소리도 안 나고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이 기능이 꼭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차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꼭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기능 없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들 보면 엄청 열받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차가 없어도 우선 깜빡이 켜고 가야 이 기능이 잠시 해지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기능은 그냥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들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토홀드 기능 설명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홀드가 뭐냐면은 저희가 신호등 앞에 잠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막히는 구간에서 앞차가 이제 오래 서 있을 때,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다리 아프게 브레이크 꽉 밟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오토홀드 기능이 있으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토홀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다리를 떼도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멈춰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어떻게 활성을 하냐면요, 여기 오토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은 계기판에 오토홀드 표시가 없지만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오토홀드라고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고 나는 오토홀드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차량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차량을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 신호등이 켜졌다고 생각하고 딱 밝겠습니다. 쓰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이때가 오토홀더고요. 제가 D단으로 지금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을 뗀 상태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인데도 차량이 이렇게 계속 멈춰 있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오토홀드가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돼 있고 D단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안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앞으로 움직여 볼까요? 차량이 다시 움직이면 하얀색으로 되고요. 다시 멈추면 초록색이 되고, 초록색이 되면 발을 떼셔도 되는 겁니다.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9번째 내비게이션 화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최초에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본 아이템으로 하나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내비게이션 버튼을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2분할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홈화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돌아오고요. 음악을 이렇게 눌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음악이 이제 커지고 이렇게 2분할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거는 뭐 내비를 우선 크게 많이 보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 옆에 화면이 있는데요. 이 옆에 화면을 그냥 이렇게만 쓰시는 분이 있는데, 보시면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뭐 날씨도 나오고요. 뭐 공조도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음악으로 주로 해놓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바꾸시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내비만 해서 원 화면으로도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다시 누르시면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비 팁을 보시자면, 이게 계속 요 2D로만 쓰시는 분 있는데, 요거의 나침반 버튼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3D로 바뀝니다. 3D로 바뀌기 때문에 요것도 3D로 쓰시는 분이 3D 편하면 3D, 2D로 하시는 분은 2D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마지막 10번째 기능 뭘까요? 오토 하이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왔고요. 그럼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바로 오토 하이빔 설정 방법 및 기능 설명인데요. 오토 하이빔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전조등을 켜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상향등을 켜고 가잖아요. 이렇게 멀리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차량이 나오게 되면은 상향등을 끄고 이렇게 다시 가게 되는데, 오토 하이빔을 설정해 놓으면 그걸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상향등, 차가 있으면 다시 정상 하향등,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오토 하이빔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이 2개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조작 레버도 보시면은 여기 오토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오토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나 모르겠네. 여기 오토로 돼 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오토 하이빔이 설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요 그 전조등 조작 레버를 앞으로 이렇게 미셔야 됩니다. 여기 밀어볼게요. 밀면 여기 오토라고 여기 들어오죠. 요게 활성화가 돼야 오토 하이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작 레버에서 오토로 해놨다고 오토 하이빔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앞으로 미셔야 이게 오토 하이빔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진짜 오랜만에 차를 바꾸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바꾸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영상을 다 이거 각각 만들어서 올렸던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고 당황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기능이 정말 많지만 알면은 편하고 안전하지만 모르면 불편한 게 바로 이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숙지하시고 안전 운행, 즐거운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